80이 넘어서 이제야 내가 자식한테 이것 하나만큼은 주지 말았어야 했다고 정말 후회하는 게 있어요. 자식 잘 되라고, 자식 편하게 해주려고 내가 평생을 바쳐가며 다 내줬던 건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자식 앞길을 막고 내 노후까지 망가뜨리는 독이 될 줄은 까맣게 몰랐던 거죠. 혹시 지금 자식한테 모든 걸 다 내주고 나니까 텅 빈 집에서 혼자 앉아 옛날 생각만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세요. 80세 어르신들이 뒤늦게 후회하시는 자식한테 진짜로 주지 말았어야 할 3가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 3가지가 뭐냐고요? 첫째, 대가 없이 그냥 주는 돈이에요. 내 노후 자금을 자식한테 미리 쥐어주는 순간 그건 고마운 게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바뀌어버려요. 둘째, 보상을 바라면서 하는 희생이에요.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말 한마디가 자식 가슴에 평생 못 갚을 빚으로 남게 돼요. 셋째, 내 마음대로 정해주는 인생의 답이에요. 엄마가 살아보니까 이게 맞더라 하면서 자식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순간 자식은 평생 혼자서는 못 사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왜 이 3가지가 이렇게 무섭고 위험한 건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머님들, 자식이라면 정말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다들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내 옷 한 벌 안 사고 자식 학원비 댔고 제대로 된 밥 한 끼 못 먹어도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만 보면 배가 불렀죠. 그렇게 내 인생 전부를 다 바쳐서 우리 자식 하나만 보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자식들 다 크고 결혼도 하고 제 앞가림하기 시작하니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이 집, 이 통장. 이거 다 물려주고 나면 나는 나중에 뭘로 먹고 사나? 이런 생각 들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고민하시다가 그래 자식이 힘들다는데 이번 한 번만 도와주자 하셨다가 인생 전체를 다 망치신 분이 계세요. 강원도에 사시는 김복례 씨 이야기입니다. 평생 알뜰살뜰 모아서 상가 건물 하나 갖고 계셨대요. 그런데 외아들이 사업한다고 손을 벌렸어요. 처음엔 안 돼 하고 버티셨죠. 이건 엄마 노후 자금이야. 이게 없으면 엄마는 못 살아. 근데 아들이 와서 울고불고 매달리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결국 그 상가를 팔았어요. 아들 사업 자금에 다 보탰죠. 그런데 그 사업이요. 1년도 못 가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아들이 연락도 안 돼요. 오히려 엄마가 괜히 돈을 줘서 내가 망했다고 원망만 한대요. 김복례 씨는 지금 기초연금 몇 푼 받아서 쪽방에서 근근히 사세요. 그분이 저 붙잡고 우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걸 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우리는 자식한테 모든 걸 다 주는 게 사랑이라고 배웠어요. 하지만 80까지 살아보신 어르신들은요. 이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식이랑 나를 같이 망치는 독이라고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10세 어르신들이 가장 후회하시는 첫 번째. 바로 대가 없이 그냥 주는 돈이에요. 이게 제일 무서워요. 특히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내 노후를 책임져야 할 그 돈을 미리 주는 거요. 이건 자식 교육 문제가 아니에요. 내 노후를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물론 알아요. 자식이 너무 힘들다고 하면 마음이 찢어지죠. 당장이라도 내 통장 다 털어서라도 도와주고 싶죠. 하지만
이걸 꼭 아셔야 해요. 부모한테 공짜로 받은 돈은요, 자식한테 고마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남아요. 처음 한두 번은 고맙다고 해요. 엄마 고마워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근데 그게 반복되면요, 어느새 엄마가 또 도와주시겠지가 당연해져요. 그러다가 돈이 끊기면요, 왜 안 줘?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원망하고 화내게 된다니까요. 돈이라는 게요, 스스로 벌어봐야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모은 이 돈은 자식한테 미리 물려줄 유산이 아니에요. 이건요, 내가 아파서 병원 갈 때, 나중에 요양원 들어갈 때, 아무한테도 손 안 벌리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내 목숨줄이에요. 자식한테 물려줄 재산 있으세요? 그거는요, 내가 죽고 난 뒤에 법대로 나눠 갖게 하세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그 돈 나를 위해서 쓰세요. 맛있는 거 사드시고, 좋은데 여행도 다니시고, 친구들이랑 맛집도 가시고요. 그게 바로 내 노후를 지키고 자식도 정신 차리게 만드는 제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럼 자식이 정말 힘들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엄마가 빌려줄게. 대신에 나중에 갚아. 이자는 안 받을게. 딱 이 말 한마디만 바꿔도 달라져요. 준다가 아니라 빌려준다. 이 말 한마디가요, 그 돈의 무게를 다시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갚을 능력이 안 되면 그건 애초에 줄 돈이 아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주지 말았어야 할 것. 바로 보상을 바라면서 하는 희생이에요. 우리 어머님들 입버릇처럼 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았다. 내가 너 키우느라 내 청춘 다 바쳤는데. 이 말이요, 자식들 가슴에 얼마나 큰 대못을 박는지 아세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식 마음속에 평생 갚아야 할 빚을 심어주는 거예요. 엄마가 나 때문에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나는 엄마한테 이만큼은 갚아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거죠. 물론 자식 키우느라 고생한 거 왜 모르겠어요. 날마다 걱정하고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하지만요, 그 희생의 보상을 바라는 순간 엄마랑 자식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해요. 자식은요, 부모의 희생을 보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은 없고 오로지 자식 성공, 자식 행복만 바라보고 살았던 분들. 그런 분들이 나중에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자식들은요, 엄마가 해준 그 희생보다 그 희생 뒤에 숨어 있던 기대를 더 오래 기억해요. 엄마가 이만큼 해줬는데 나는 왜 그만큼도 못 갚지? 이런 무거운 마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자식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사는 연습을 하셔야 해요. 내가 행복해야 해요. 내가 즐거워야 하고 내 인생이 있어야 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고 있으면요, 자식들은 오히려 우리 엄마 정말 멋있다.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게 진짜 100마디 잔소리보다 1000번 희생보다 더 큰 가르침이 되는 거랍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고요? 작은 것부터 해보세요. 오늘 하루 자식 생각은 잠깐 내려놓고 내가 먹고 싶은 거 하나 사 드세요. 오늘 하루 자식 전화 기다리지 말고 내가 만나고 싶은 친구 한 명 만나보세요. 그렇게 하루에 한 가지씩 나를 위한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죄책감도 들고요.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 자식한테 미안한데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근데요, 이게 바로 나를 위한 첫걸음이랍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시작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는 돈도 안 줬고 희생 타령도 안 했으니까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세 번째, 이게 사실은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건 자식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평생을 망가뜨리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제일 무섭다는 내 멋대로 정한 인생의 정답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엄마가 살아보니까 이게 맞더라 하면서 자식의 인생을 부모인 내가 대신 정해주는 거예요. 너는 공무원이 최고다. 저 사람은 안 된다. 이 사람이랑 결혼해라. 아파트는 무조건 여기에 사야 한다. 마치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자식의 인생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내 뜻대로 조종하려는 거죠. 이게 자식에게는 가장 큰 불행이에요. 이게 무섭다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부모가 정해준 길을 따라간 자식은요. 평생 자기 인생을 살아보지 못해요. 어른이 되어서도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채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후회하게 되고요. 그럼 그때 자식이 뭐라고 할까요? 그때 엄마 말 듣고 이렇게 돼서 불행하다고 모든 실패의 원인을 부모 탓으로 돌리게 돼요. 결국 40이 되고 50이 되어도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고 원망하는 캥거루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식은 누가 책임져야 하죠? 네. 또 부모인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내 노후는 그렇게 자식에게 평생 발목 잡히게 되는 거랍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내 아바타도 아니고요. 나랑은 완전히 다른 자기만의 운명을 가진 별개의 사람이에요. 부모의 마지막 역할은요. 자식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멀찍이서 조용히 지켜봐 주는 거예요.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고 손을 내밀 때 그때 살짝 등만 밀어주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 서는 법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랍니다. 그럼 자식이 중요한 결정 앞에서 엄마 어떡하면 좋을까요? 물어올 때는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엄마 생각은 이래. 근데 네 인생은 네가 정하는 거야. 어떻게 정하든 엄마는 응원할게. 조언은 해주되 결정은 자식 몫으로 남겨두는 거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세 가지. 어쩌면 모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가장 큰 실수일지도 몰라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내 노후 자금은 내 주머니에 꼭 쥐시고요. 자식을 위한 희생 대신 나의 행복을 먼저 챙기세요. 그리고 자식의 인생은 그냥 자식에게 맡겨두세요. 그렇게 내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게 바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고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남은 인생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 중에 나도 이거 조심해야겠다 싶은 게 있으셨죠? 댓글로 여러분 생각 한마디씩만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나의 노후, 나의 행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것만큼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것도 없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더 지혜롭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